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형식 문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10번 봅시다. 시원이 해석 한번 해볼까? 응. 회사 바보들을 보고. 자, 예린이 해석해볼까? 웃기는 회사 어릿광대들 안에서. 자, 채빈이 해석해볼까? 음. 자, 희령이 마지막으로 해석해볼까? 한 남자가 회사 안에서 뭐라고? 지혜롭게 웃고 있었다. 아니? 응. 자, 봅시다. 일단 문장을 해석하려면 주어를 찾아야 되죠. 그죠? 자, 주어 어디 있습니까? 와이즈맨 보이니? 자, 와이즈맨에서 와이즈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 그죠? 이 와이즈가 뭘 꾸며야 됩니까?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죠. 됐죠? 자, wise 하면 무슨 뜻이죠? 현명한이라는 뜻이죠. 또는 그렇죠. 지혜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wise가 man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죠? 현명한 남자 또는 현명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몇 명일까요? 한 명. 이렇게 묶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덩어리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한 현명한 또는 지혜로운 사람은 또는 남자는 하시면 되죠. 됐죠? 해석 뒤죽박죽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해석을 뒤죽박죽 해버리면 뜻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은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 찾았으니까 동사 찾아야 되겠네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may look 있죠. 자, 일단 여기 나오는 may는 뭡니까? 그렇죠. 조동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조동사는 뭐다?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뒤에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래서 may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look이 나왔죠. 그죠? 자, 조동사가 나온 문장을 해석할 때는 조동사와 동사의 뜻을 어떻게 한다? 합친다. 자, 그럼 look은 무슨 뜻이죠? 보다 또는 보이다죠. 근데 우리 이 형식 배울 때 look이라는 동사를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얘는 무슨 동사라고 했습니까? 오감 동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 오감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친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타동사로 쓰였으면 보다. 자동사로 쓰였으면 보이다. 그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해석으로? 그쵸. 얘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뜻이 보다 또는 보이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보일지도 모른다로 해석해야 할지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어딜 봐라? look이라는 동사 뒤를 봐라. 그죠? look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면 보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look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면 보일지도 모른다. 이해하셨죠? 자, 그거 봤더니 look을 뒤에를 봤습니다. 그죠? look 뒤에를 봤더니 뭐가 나왔나요? ridiculous가 나왔죠. 그죠? ridiculous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웃기는 이라는 뜻이죠. 그죠? 웃기는 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됐습니까?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look이라는 동사 뒤에 ridiculous라는 품사 뭐가 나왔습니까?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look은 보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may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한 현명한 또는 한 지혜로운 남자 또는 사람은 보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웃기게 보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잘 봐봐요. 자, 지금 문장에 오감동사라는 게 나왔죠. 그죠? 오감동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감각, 5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다가 있죠. look. 두 번째, 냄새가 나다. 즉, 이 후각을 말하는 게 있어요. smell. 세 번째, taste. 이건 뭐죠? 맛이 나다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나다. sou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다. feel입니다. 됐습니까? 되셨나요? 자, 이런 오감동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 형용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는 무엇 의로 끝나거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애가 형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ridiculous 같은 경우는 웃기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란 뜻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맞습니까? 자, 봐봐요. 한 현명한 남자는 보일지도 모른다. 웃기는. 이상하죠? 그죠? 자, 잘 봐봐요. 여기서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됐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너희들 마음대로 뭔가를 바꾸려다가 해석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부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형용사를 부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부사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게.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러면 저 ridiculous가 원래는 부사가 아닙니다. 그죠? 웃기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인데 앞에 오감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해석할 때는 뭐로 바꿔라? 부사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웃기게 보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는 지금 이 문장이 이 형식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여기가 보어가 나오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보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투사처럼 해석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를 부사로 바꿔놔요.
왜? 해석해도 말이 맞으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부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막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렵지 않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그죠? 그런데 해석은 부사처럼 한다. 뭐랑 헷갈리지 말자. 오감동사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자.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 부사처럼 한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 현명한 남자는 보일지도 모른다.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한 현명한 사람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대요. 어디에서? In the company라고 돼 있죠. 자, 컴퍼니도 뜻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퍼니는 무슨 뜻입니까? 회사라는 뜻이 있죠. 일단 품사는 뭐가 되죠, 그러면?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컴퍼니에는 회사 말고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고요. 동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뜻이 또 있어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명사고요. 집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단이나 무리, 한국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집단 또는 무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컴퍼니는 회사일까요? 뭘 것 같아요? 집단이겠죠. 그죠?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무리들 안에서겠죠. 근데 어떤 무리라고 합니까? of fools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fool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fool이 나왔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바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됐습니까? 얘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은 타동사라는 뜻이 있어요. 타동사가 됩니다. 얘는 뜻이 뭘까요? 동사가 되면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fool은 명사로 바보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땐 뜻이 뭐다? 속이다가 된다. 그런데 얘가 형용사가 되려면 모양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됩니까? foolish가 됩니다. 그러면 뜻이 뭐가 될까요?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어리석은이 된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fools가 나와 있는데 얘가 명사냐 동사냐 일단 구분해야 되죠. 어떻게 구분해요? 자리로 구분하면 되죠. 그죠? 그죠? 야, 얘가 명사라고 한다면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에 들어가거나 보어에 있거나 전치사 뒤에 있을 거야. 맞습니까?
얘가 동사라고 한다면 이 문장에 풀스 말고 다른 동사는 나오면 안 돼. 기억나시죠? 동사의 특징, 한 문장의 동사 한 개. 그죠? 이해하셨죠? 명사라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간다. 배웠죠? 자, 봤더니 full 앞에 뭐가 있습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되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네요. 그죠? 그런데 명사 뒤에 s 붙어 있으면 뭐가 되죠? 복수. 기억나십니까?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복수가 된다. 그럼 바보들 의가 되죠. 오브 명사는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90% 이상이 뭐다? 형용사로 쓰인다.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 어떻게? 명사의라고. 됐죠? 그럼 바보들의 뭐라고 하면 되죠? 바보들의 집단 안에서.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한 현명한 사람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 됐나요? 집단 안에서. 어디의? 바보들의 집단 안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다 적었죠? 자, 선생님이랑 또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되죠? 명사는 묻고, 그죠? 명사는 묻고, 부사 뭐 해라? 지워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형식 보인다. 됐습니까? 자, 일단 명사 묶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죠.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런데 얘는 자동사죠. 그죠? 그리고 ridiculous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보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in the company가 전면구가 되죠. 그죠? 자, 얘는 누구 꾸미죠? 집단 안에서 보인다죠. 동사 꾸며주니까 뭐가 되죠? 부사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뭐죠? 지워버리면 되죠. 선생님은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저 of fuls는 뭐가 되죠? 전면구가 되죠. 그래서 얘가 컴퍼니를 꾸며줘서 형용사구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명사랑 이 형용사가 합쳐지죠. 이 형용사 덩어리와 이 명사가 합쳐지죠. 그럼 뭐가 되죠? 명사? 에헤이, 또 헷갈린다, 또 헷갈려. 절은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접속사, 주어, 동사. 자, 그럼 이 전면구인데 이게 형용사로 쓰여져. 그죠? 그럼 형용사 구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죠? 이 형용사 구가 이 명사를 꾸며줘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명사 구.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온 거네요. 몇 번 명사구죠? 3번 명사구. 기억나십니까? 더가 앞에서 꾸며주고 전면구 뒤에서 꾸며주는 3번 명사구가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전면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끝까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뭐 꾸며준다고요? 동사 꾸미고 있죠? 그죠? 바보들의 집단 안에서 보인다니까. 됐습니까? 그럼 전부 다 부사구로 해도 되나요? 다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럼 몇 형식이 딱 보이죠? 이 형식이 딱 보이죠. 그죠? 선생님이 그 처음에 이 책 하기 전 책에서 알려줬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명사구 안 배웠는데 이거 3번 명사구야 그럼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안 이해됩니까? 이해하셨어 희령?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계속 봐야 돼. 집에 있는 나비책 있죠? 다 배웠으니까 쳐박아 놓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보셔야 돼. 아시겠죠? 기억 안 나는 거, 모르겠는 거, 까먹은 거 있을 때마다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이것도 매일매일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계속 보는 거야. 이게 주어구나. 이게 동사구나. 이게 형용사 나왔네. 이게 보호가 됐구나. 이거를 계속 보세요. 어차피 선생님이 한번 수업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그 문장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한테 같이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 되게 쉽게 보인다고요, 모양들이. 그죠? 새로운 문장을 보는 건 어렵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보는 건 쉬워요. 맞습니까? 선생님 전 다시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 봐야죠. 그죠? 완전히 까먹은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새로운 문장도 선생님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영어 70% 이상 끝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웠죠, 그죠? 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스꽝스럽게 보인대요. 어디에서? 바보들의 무리에서. 왜? 왜? 해석은 됐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 봐봐요. 우리가 지금은 영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석 연습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조를 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근데 왜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해석이 돼도 뜻을 잘 모르겠는. 그죠? 이 문장에서 이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못 찾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해석이 됐을 때 다음 단계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단순히 영어를 해석만 해서는 해석이 다 된다고 해서 영어가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고 해석이 다 된다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모르는 문장들을 내올 거예요. 해석이 됐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 문장 구조 다 알아. 해석을 했어. 근데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잖아요. 지금 이 문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심지어 해석을 다 해줬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어력이라고 합니다. 언어력이 높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언어력은 어떻게 키워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많이 읽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권 정도 읽어요? 일주일에 한 권 읽나요? 아, 더 많이 읽어요? 뭐 책 이만 얇은 거 이만한 거, 10장짜리 뭐 이런 거? 두꺼운 거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한 권 넘게 읽어요? 좋아요. 최소 너희들은 요즘 초등학생들 시간이 별로 없긴 하죠. 그죠? 최소 3권씩은 읽으세요. 무슨 책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최소 3권씩들은 읽으세요. 그 다음에 봐봐요. 읽었죠? 읽고 나면은 뭐 학교에서는 뭐 독후감 써라 막 이러죠. 독서 감상문 써라 이런 거 안 하냐? 그죠? 가끔은 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쓰면 좋긴 한데, 쓰면 귀찮잖아요. 책 읽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 다 읽었으면 뭐 하면 되냐면, 그 책에서 글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했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요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뭔가 잡히게 되고,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구나를 느끼게 되면, 내가 장담하건대 국어 잘하게 될 거고요. 수학 잘하게 됩니다. 이죠? 그죠? 영어도 잘하게 될 거고요. 과학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덕도 잘하게 될 거고요. 체육도 잘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다 필기 시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모든 과목 공부를 다 잘하게 될 거예요. 왜요? 왜요? 국어 이해됐죠? 국어는 이해되죠? 당연히 국어를 열심히 읽으니까 국어 잘하겠지. 그죠? 영어도 뭔가 좀 이해되죠? 언어니까, 그죠? 책 많이 읽으면 어떻게든 영어도 되겠지. 수학 이해됩니까? 수학은 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문제 같은 문제를 아직 잘 보진 못했죠. 그죠?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국어 문제든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과학 문제든 미술 문제든 문제가 다 뭘로 써 있어요? 한국어로 써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책을 다 읽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게 계속 연습이 되면 뭐가 보이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는지가 보여요. 무슨 말인지 돼요?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거 되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죠? 그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냥 톡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이 나중에 왜 어려워지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지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어려워봤자 분수, 그죠? 맞습니까? 유리수, 무리수 정도겠죠, 그죠? 아, 유리수, 무리수 아직 안 배우나? 분수 정도는 배우죠, 그죠? 이 정도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몇 개 없어. 풀 수 있는 뭐 그런 막 개념을 넣어가지고 공식을 집어넣어서 뭔가 풀어야 될 풀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뭐 대부분 문제가 막 이럴 거예요. 뭐 철수가 뭐 5개의 뷰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뭐 그런데 엄마가 뭐 시장에서 12개를 더 사왔다. 그럼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무시했나? 어.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공식이라는 걸 배워요. 뭐 그냥 못 들어봤어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해봐요. 2차 방정식 뭐 들어는 봤죠. 그죠? 뭐 3차 방정식 뭐 도형의 뭐 내각 외각 계산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개념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가지 개념이 있다고 해봅시다. 100가지 개념들 여러분 다 배웠어요. 여러분 다 알아. 다 외웠어. 그런데 문제가 나와요. 그죠? 한글로 써져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겠죠. 이런 공식을 써서 풀어라. 이게 있겠죠. 근데 이 문제를 파악 못하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나는 100가지 공식을 외운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책을 많이 읽으면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다시 이 문장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 4명이 있죠? 자, 4명도 물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시안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완이가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완이만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시완이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완이를 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다라고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하셨죠? 그럼 누가 현명하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둥글어요. 그죠? 그런데 시완이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시완이가 똑똑하고 시완이가 영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야, 지구는 둥글어. 그런데 시완이를 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모라고 생각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예린이가 이렇게 시안이한테 얘기합니다. 아니야, 지구는 네모네. 그럼 시안이가 반박을 하겠죠.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러면 갑자기 채빈이가 끼어들죠. 뭐 이렇게? 아니야, 나도 지구는 네모다라고 배웠어. 자, 그러면 시안이가 할 말이 점점 작아지죠. 그죠? 아닌데,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되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희랭이가 한 번 더 끼어들어요. 무슨 소리야? 지구는 네모네. 완전 네모네. 그러면 순식간에 시완이는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아무리 개인이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멍청하고 바보라면 이 사람이 바보가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시완이는 주장해야 돼요. 여기서 굽히고 숙여버리면 정말로 바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걸 진짜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 지구다, 네모다. 이걸로 정말 싸웠어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그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싸웠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오만 유일하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의 모든 학자들은 지구는 네모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논쟁 때문에 갈릴레오라는 학자는 죽을 뻔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갈릴레오가 자기의 주장을 꺾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내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네모다라고 말하고 나와요. 법정 밖으로. 그럼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 집단 안에서, 무리 안에서. 어디 무리? 바보들의 무리 안에서. 됐습니까? 자, 11번 볼게요. 응?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숙제를 말하지 않아도 예습을 미리미리 3개에서 최소 3개, 많으면 5개까지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해석해볼까요? 좋은 약은 쓴맛이다. 자, 그 다음 세빈이. 좋은 약은 맛있다. 희령이. 맛있을수록 좋은 약이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근데 희령이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는 뭐냐면 순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순서를 바꿔요. 그죠? 봐봐요. 10번에서도 희령이가 해석을 뒤죽박죽을 해석했죠. 그죠? 뭐 지혜롭게 웃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죠? 아니, 희령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그거 습관이 들이면 되게 안 좋아져요. 아시겠죠? 반드시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도 해석할 때는 일단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 바꾸세요. 왜냐면 봐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상하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꾸죠. 이게 짧은 문장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긴 문장이 나오면 그죠? 근데 습관이 무서운 게 이걸 바꾸려고 해요. 한글로 해석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나는 그동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근데 뒤에 긴 문장이 나와도 이걸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느려져요. 그리고 뭘 자꾸 빼먹어요. 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빼먹죠. 그죠? 단어들을 빼먹기 시작해요.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 해석하자. 주어 먼저, 그 다음에 동사, 사이에 부사 있으면 부사 해석해주고, 그 다음 동사, 그 다음에 구조대로. 됐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good medicine이 나왔습니다. 그죠? 구순, 품사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 묻자. 그죠? 구순,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그죠? 자, medicine 하면 무슨 뜻이죠? 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약이죠. 몇 번 명사구일까요? 1번 명사구.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됐죠. 그죠? 명사 덩어리가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약은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동사 뭡니까? 테이스트죠. 자, 테이스트는 무슨 동사죠? 그렇죠. 오감 동사죠.
오감동사는 뜻이 몇 개? 두 개. 자동사일 때 뜻, 타동사일 때 뜻. 됐습니까? 자동사, 테이스트는 자동사라면 뜻이 무슨 뜻이 되죠? 맛이 나다. 타동사면 맛을 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맛이다, 맛을은 해석 안 해주셔도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봤더니 미러가 나왔습니다. 얘는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미러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로 일단 무슨 뜻이 있냐면 격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많아요. 얘는 억울해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쓰라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맛있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쓴이라고 할게요. 그냥. 됐나요? 혹독한 이런 뜻도 있어요. 매서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뜻 되게 많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좋은 약은 쓴 맛이 난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12번 볼게요. 자, 주어 한번 더 찾아볼까요? 주어 찾기 전에 해석부터 해봅시다. 시원. 자, 시원아. 뭐 지금 시안이 해석한 대로 보면은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시안이 다시 해석해 볼래요? 음. 그들의 불평들 소리는 이라고 했죠. 그죠? 타당하게 나에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없어요? 희랑이 눈치챘나요? 세빈이 눈치챘어요? 예린이 알겠어요? 지금 시안이가 말한 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닙니다. 왜 문장이 아닐까요? 그들의 불평들 소리는 타당하게 나에게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시현이가 해석했던 해석 문장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요? 문장에서는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워도 얘를 문장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동사. 그런데 잘 봐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시현이가 말한 거를 그들의 불평들 소리는 타당하게 나에게라고 했죠. 그러면 어색한 거 느꼈죠? 어색한 건 느꼈는데 뭐가 없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죠?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안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석할 때는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죠? 뭐 해라? 첫 번째, 주어 찾아라. 그 다음에 뭐 찾아라? 동사 찾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봐라? 우리가 배웠던 동사 뒤의 모양을 확인해라. 지금 이 형식까지 배웠죠. 그죠? 1형식이라면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구 덩어리가 나올 거다. 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연이가 뭘 실수했을까요?
사운드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소리라고 해석했죠. 그럼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명사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요걸 실수하신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채민이가 해석해볼까요? 음. 음. 자, 이랑 해석해볼까요? 모르겠고. 에린이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음. 자, 쌤이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는 알겠죠? 주어 뭡니까? 여기서 시연이는 사운드까지 주어로 본 거고. 그죠? 대열 컴플렌츠 사운드까지 주어로 본 거고. 그리고 채빈이는 컴플렌츠까지, 그리고 희령이도 컴플렌츠까지 주어로 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컴플레인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형용사라고 한다면 사운드까지 봐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컴플레인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명사로 무슨 뜻? 불평입니다. 불평. 또는 불만. 그리고 또는 주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 주장하다 또는 불평하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여가 나왔네요. 대여는 뭐죠? 의죠. 품사 뭡니까? 형용사. 그죠? 대명사인데, 그죠?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얘를 형용사로 봐주는 거죠? 그들 의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뭘 꾸며야 됩니까? 컴플레인 꾸며야 되죠. 그럼 묶어요, 안 묶어요? 묶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그들의 불평들은 또는 그들의 주장들은 이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불평들은 됐죠? 동사가 뭐죠? 사운드가 동사가 되어야죠. 됐습니까? 자, 사운드는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들리다입니다. 소리가 나니까 들리겠죠? 그죠?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타동사로 쓰이면 소리를 내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동사일까요? 오감동사. 됐습니까? 자, 요거 기억나시죠? 오감동사 뒤에 이게 자동사로 쓰인다면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나온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감동사로 쓰여서 이게 자동사로 쓰였다라면 뒤에 뭐 나온다? 형용사 나온다. 그럼 이 형용사를 뭐로 바꿔서 해석해라? 부사로 바꿔서 해석해라. 됐습니까? 자, 그럼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나요? 리즈너블하게 들린대요. 이러면 되죠. 자, 리즈너블이 무슨 뜻인데요? 타당한, 합리적인 또는 타당한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들의
불평들은 타당하게 들린다. 합리적이게 들린다. 맞아요. 뜻은 그게 맞아요. 타당한이 맞아요. 그런데 reasonable이 명사를 꾸미면 타당한. 그런데 오감동사 뒤에 나오면 얘를 뭐라고 해석하라? 부사처럼 해석하라. 실제로 부사가 아니다? 실제로는 아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불평들은 타당하게 들린다. 어렵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 주격, 보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럼 여기서 to는 뭔가요? 크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명사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이 to의 전치사 뒤에 명사로 뭐가 나왔죠? 미 나왔죠. 자, 그래서 문제. 이거를 I로 바꾸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안 되죠? I는 주어로만 나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자, 시연해서 물어볼게요. 얘를 my라고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연님 대명사 영상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my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얘는 명사를 꾸며줄 수만 있는 애. 그죠? 품사가 그리고 심지어 뭐죠? 형용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my가 나오면 틀린다. 근데 my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my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되죠. 왜? 묶여서 명사 덩어리가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 my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얘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세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희령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됩니다. 전치사 뒤에 mine, 소유대명사라고 외웠죠. 그죠? mine, yours, hers, his 이런 것들 있죠. 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얘는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문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해석이 안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명사를 혹시나 물어볼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I는 미쳤구나. 뭐 틀렸다고 하면 되죠. 그죠? 주어 자리만 나와야 되는 전치사들이 나왔으니까 얘는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리면 되죠. 그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정말 바본 거야. 이러면서 틀리면 되죠. 그죠? 마이를 어디다 넣었어? 저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형용사만 넣었다고? 이게 사람인가? 이러면서 딱 틀렸다고 하면 되죠. 그죠? 미는 되죠. 왜? 목적격은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나의 것에게 타당하게 들린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얘는. 요거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그들의 불평은 타당하게 들린다. 나에게. 됐나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묻고 지우는 거. 자, 일단 their complaint 목적.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어. 맞나요? 자, 사운드 동사. 그런데 뒤에 뭐 나왔습니까? 형용사. 이게 뭐가 되죠? 보어. 됐습니까? 동사 뒤에 형용사만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이형식. 됐나요? 자, 근데 to me는 뭡니까? 전 명구. 그죠? 전명구. 얘가 뭐 꾸며줍니까? 나에게 들린다죠. 그러면 얘는 뭘 꾸며주고 있죠? 동사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 구. 그러면 지울 수 있죠? 몇 형식? 이 형식. 보이십니까? 됐나요? 자,
요거만 하고 10분 쉴게요. 자, 문장에 to가 나와요. 그죠? 자,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전명구가 되죠. 그죠? 그런데 to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to는 to 뒤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to만 유일하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네요. 됐습니까? to는 뭘 조심해라? to는 원래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붙는다. 뒤에 명사가 붙는다. 그게 맞다. 그런데 to는 유일하게 동사 원형도 붙을 수 있는 회사. 동사 원형이 붙으면 걔를 뭐라 부른다? 투부정사라고 부른다. 그냥 명사가 붙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명사. 됐습니까? 자, 그럼 이 to 뒤에 명사가 붙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명사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사에 대해. 세 번째, 명사에 대해서. 네 번째, 명사까지. 마지막, 명사에. 자, 이런 해석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요걸 말한 거예요? 투부정사일 때 해석법인가요? 전명구일 때 해석법인가요? 전명구일 때 해석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편지 쓸 때 너에게 라고 할 때 뭐라고 씁니까? to you 라고 하죠. 그죠? to you, 너에게.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명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가 될 수도 있고 대해서가 될 수도 있고 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 명사로 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이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